안녕하세요. 코알TV 시청자 여러분, 이종범입니다. 올해는 은퇴 준비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 동기부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든 상관없이 집단의 수장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후웨이홍과 왕따하이가 공조한 노자처럼 이끌고 공자처럼 행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군요. 3류 리더는 재산을 남긴다. 2류 리더는 명성을 남긴다. 1류 리더는 정신을 남긴다. 평범한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며 교만한 자는 찌꺼기와 파편을 남긴다. 오늘 영상은 으르렁거릴 은이라고 하는 한자를 모토로 해서 교만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언어적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으르렁거린다는 뜻으로 알려진 은이라는 글자는 두 글자의 조합인데요. 하나는 개를 뜻하는 견과 말씀을 뜻하는 언이라는 글자가 더해져서 으르렁거린다는 뜻을 가진 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개 짖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무언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돈 걱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죠. 또 기업을 이끄는 CEO는 재임 기간 중에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거나 신성장 동력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죠. 재임 기간 동안에 역사의 치적으로 칭송받을 일을 기획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문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난 그 이후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이 1류, 2류, 3류의 리더, 평범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으로 구분한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좋은 흔적은 그 후임자도 계승하는 게 정상적 처신입니다. 그보다 좋은 흔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좋은 흔적조차 지워버립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자신이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눈길을 끄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흔적이 진한 파편과 찌꺼기로 남기 때문이죠. 흔적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역사의 흔적은 더욱 그렇죠. 이를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흔적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상응하는 나쁜 파장을 몰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말 바꾸기는 기본이고 증거가 차고 넘쳐도 자신이 했던 말을 책임지거나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조차 진심으로 설득하지 못합니다. 판이 바뀌면 자신이 이끌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비수가 꽂히는 일을 당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권위는 사라지고 오히려 권한에 기대서 겁박하는 으르렁 소리만 커질 뿐이죠. 인수지우, 책임증명, 수유총명, 서기적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나무라는 데는 총명하고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리석다. 중국의 송나라 명신이었던 범순인의 말에서 유래된 글인데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가 누구든 앞장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때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교만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슈메이커가 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심각한 파장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직이나 집단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인식하기 때문이죠. 동화작가 정채봉님이 지은 에세이집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말하기를 너는 옷걸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새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말하기를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죠. 잠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영원한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새겨야 할 동화인 듯 싶습니다. 다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소리만 강요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실수를 위한 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절대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죠. 결국엔 잘못 행사된 권한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할까요? 독일의 히틀러가 좋은 예입니다. 나치 정권 12년 동안 그가 남긴 전쟁 찌꺼기와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범자들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측면에서 위로받거나 동정심이 나타나는 죽음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총알바지로, 독가스로,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엔 찌꺼기와 파편으로 남아버린 전쟁 후유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 있었던 독일 추상 빌리 브란트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고 독일의 오늘을 있게 했던 시발점이 되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그때의 잘못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쁜 흔적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칼끝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일본의 잘못된 그 정복력은 후대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을 침략하고 복속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태평양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원자폭탄 2발에 무릎을 꿇는 전범국이란 낙인이 선명하게 찍히고 말았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일본은 헌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명시가 될 만큼 그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헌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란 침략 범죄국이 독일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 청산은 고사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적반하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일본의 전 수상 아베였어요. 아베 수상은 정환론을 말했던 요시다 쇼인에 기인합니다. 그 결과 주변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토 관련 분쟁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침략국, 범죄국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정치적 사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례가 많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후쿠오카 방사능 폐기물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를 지구촌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국가가 오늘의 일본이죠. 천문학적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국의 방사능 찌꺼기를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에게 전가하는 현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치졸한 흔적으로 생생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편향적 사고에 기한한 악의적 행동이나 표현은 서슴지 않는 사람의 입은 반드시 나쁜 흔적이 남는 치명적 실수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뒤끝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나쁜 흔적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꼬리표로 남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부끄러운 흔적을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으르렁거릴 은이라는 글자와 교만한 사람의 소리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올바른 언행을 실천한 사람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지만 반대로 올바르지 않았던 사람의 언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역사의 증명이었죠. 리더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면 그건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자신의 역할과 크기와 상관없이 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